국민들의 초점이 되고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됐지만 그건 뭐 이제 아주 잘된 일이죠. 다만 이제 경기를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노로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산불이 나는 문제, 또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처우 개선 문제, 또 교통, 몇 가지 교통 문제가 한두 차례 이제 관중들을 빨리 실어 나르지 못해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정비가 된 상태에서 초반기에는 한 80점, 지금부터는 이제 뭐 100점으로 가야 되죠. 그런 걸 다 지금 정비해서 뭐 사소한 문제들이 뭐 있긴 하지만 정비해서 거의 완벽한 이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아프다 싶은 질문은 벌써 아닙니다. 뭐 저희들이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큰 과제죠. 네. 실제로 사실 저희 인터뷰할 때는 4가지 과제로 꼽은 것 중에서 그 사실 이런 앞서 말씀하신 문제가 좀 없었는데 갑자기 불거져서 좀 당황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했죠. 저희들이 이제 7년간 2011년에 제가 있을 때 유치돼서 마무리까지 하니까 제가 뭐 전 과정을 다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상 문제제에 있던 문제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도 그렇고 산불, 지금 다 강풍, 뭐 교통 다 있던 문제들이죠. 지금 하나 남은 게 있는데 폭설. 폭설 하나만 발생하지 않고 다 발생했어요. 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 사실 뭐 가장 초반에 이슈가 됐던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좀 제기하고 있는 도시 간의 교통 문제, 이것도 좀 대책이 수립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자원봉사자가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있고 우리 도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지금 제일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게 교통 문제였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뭐 밤에 이제 예를 들어 밤에 11시에 경기가 끝났는데 셔틀버스가 1시에 오는 겁니다. 그 2시간을 그냥 벌판에 서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이제 근데 버스는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가서 대서 조금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버스에 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상의 여건 틈새들을 지금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버스가 부족한 부분은 39대를 새로 추가 투입하고 또 이 교통을 관제하는 사람들의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용역 회사에서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을 새로 투입했습니다. 강원 경찰청장이 이제 하고 적극 이제 나서기로 해서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의 결함들이 다 이제 메꿔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막식 추위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개막식 때 엄청 기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실제로 뭐 직접 개막식에 서서 뭐 좀 인상 깊게 좀 느끼셨던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우선 이 개막식이 뭐 준비도 잘했고 송승환 총감독, 예술 감독도 잘했지만 우선 추위가 한 반 해준 거죠. 만약에 너무 추면 개막식이 아무리 좋아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에서 감상이 안 되죠.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서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평화올림픽이 진행돼서 남북 간의 감동적인 공동 입장이 이루어짐으로써 나머지 이제 뭐 사소한 부분들의 문제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다 메꿔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60일 전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 부측의 참가 같은 게 결정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네. 전격적으로 뭔가 진행되면서 네, 여러 네. 가지 본물 터지듯이 그리고 가장 초반에 좋은 평가를 얻게 됐는데 네. 그 사실 전격 결정이지만 히스토리는 상당하잖아요. 히스토리는 이제 긴 히스토리가 있죠. 예, 긴 그, 히스토리가. 그 네.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7년 전에 도지사 취임한 지 한 2달 만에 네. 이제 그 올림픽 유치됐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의 이슈가 네. 북한의 참가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불거진 이슈가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잠복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북한의 참가가 이 올림픽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의 참가 그때도 막 공동 개최론도 막 나왔었고 네. 분산 개최론도 나왔었고 그렇죠. 또 뭐 그게 안 되니까 단일 팀 만드는 거 그때도 나왔었고 네. 뭐 그때도 막 여러 논쟁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뭐 그 당시 정권들이 뭐 다 차단하고 이제 또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북 핵으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더 점증하는 더 커지는 그런 상태로 치달아서 저희들은 뭐 그 올림픽 올리기 전에는 열리기 한 2~3달 전까지만 해도 안 온다. 유럽에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또 뭐 좌절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대부분의 시간은 7년 중에 6년 11개월 정도를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극적인 이제 반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는 이제 뭐 우선 첫 번째는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IOC, 그다음에 특히 IOC의 바우 위원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혹시 바우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인터뷰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우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요청하는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일팀 받아라. 그래서 그 북한 선수 받아라. 더 12명 받아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온 바 있고 IOC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1월 1일 날 극적인 반전이 올림픽을 불과 한 달 9일 앞두고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가셔서 직접 북측에 네. 접촉을 하시고 대표단도 보내고 예술단도 보내고 네, 응원단도 보내고 많이 보내달라 했는데 네, 네. 거의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크루즈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길도 그리고 네, 바람길도 네, 열리지 네, 않습니까? 뭐 네. 크루즈야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만경봉호가 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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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지사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도 MBC 사장 하실 때부터 네. 북측과 교류를 좀 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서로가 좀 핫통하게 나눴던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언론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데가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MBC였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그때 마라톤, 네, 맞습니다. 마라톤을 평양에 가서 여기서 선수단 아마추어들이죠 참가자들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빌려서 가서 마라톤을 했죠. 평양 시내 한가운데. MBC는 이제 조금 더 이걸 체계를 갖추자, 상시적인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곤명의 MBC 국제 축구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유소년들이 와서 같이 훈련을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수를 배출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거기서 상설 학교를 열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문을 닫았지만 상설 학교는 없어졌지만 가끔씩 정치 상황에 따라서 나와서 경기를 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신뢰가 형성돼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합의하기로는 남북이 아무리 사이가 나쁠 때라도 이건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박근혜 정권 때 두 차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회는 연천에서 했고 두 번째 대회는 평양에서 했고 세 번째 대회가 이제 권명에 있었던 이제 그 대회가 3회 대회가 되겠고 4회 대회를 올해 6월에 네. 평양에서 열고 네. 5회 대회는 10월에 강원도에서 열기로. 그래서 이거는 남북이 그야말로 전쟁을 할 때라도 유지될 수 있는 끈이고 지금도 유일하게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네. 네. 정부 저는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순식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 끈을 항상 상시적으로 갖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 올림픽을 지금 평화 올림픽을 길어 올리는 그런 동아줄 역할을 한 건데. 아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사님이 그 이번에 좀 고위급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네, 네, 김만배 네, 위원장이라든가, 현성월 단장이라든가. 네, 네, 네. 그 근접거리에서 지사님을 항상 계셨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아요. 인상들은 좀 어땠나요, 그분들의? 인상들은 뭐 아주 편안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반공교육을 뭐 그다음에 국가의 틀을 반공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옛날에 뭐 손톱 길고 뭐 이런데 이제 그런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근데 실제로 만나 보면 이렇게 똑같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를 뭐 같지 않는 즉시 할 수 있고 저는 뭐 평양에 지금까지 3차례 금강산에 1차례 다녀왔는데요. 그걸 2차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이미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서도 아마 제가 제일 편안하게 편안하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제 자리였다고 봅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과는 좀 사담을 좀 나누셨습니까? 사담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앉아서 처음 오셨냐 그랬더니 처음 왔다는 얘기도 했고 춥지 않으신가 이렇게 춥지 않다 그러고 평양은 여기보다 더 추운가 그랬더니 뭐 여기 좀 비슷하다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도 강원도 출신이신가 그러니까 평양 출신이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형제가 원산에서 태어난지를 물었더니 이제 본인은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빨리 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그리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오히려 뭐 공세적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그 현성월 단장하고 나누셨던 얘기 중에 번지 점프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네. 2011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지사님 그거 수상 스키와 네, 번지 네. 점프를 저희가 남소연 기자와 네. 체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또 기사를 보여주시건 2014년 기사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렇군요. 약간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제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현성월 단장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유하게 대화가 많이 오가죠. 그렇죠. 이제 예술인이고 성격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는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고 공연 보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같이 앉았던 자리인데 그때도 아주 재미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북측의 북측 가수를 어느 가수를 팬이라고 밝히셨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그 북측 가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서은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서은향이라는 가수가 아주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권명에 갔었을 때도 그 가수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이분이 공식적으로 단장이니까 이렇게 오셨죠.
지금은 선생님으로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다고 소프라노거든요. 음악 선생님으로 계셔서 제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러면 평양으로 오시라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죠. 예. 4월달에 이제 가기로 예. 제가 그 김명남 상임위원장과 그 우리 통일부 장관 계신 자리에서 4월달에 우리가 4.25 체육단하고 북한에서 저 마라톤 대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두 분 다 계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기서 합의해 주십사. 그랬더니 거기서 흔쾌하게 합의했습니다. 네. 4월 마라톤 대회 그리고 이제 10월 6월에 평양 유소년 대회. 네, 평양 유소년 네. 대회. 10월에 우리 강원도 유소년 대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어떻게 보면 2018년 전체가 어떻게 보면 남북 교류의 비록 스포츠긴 하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해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주에 강원도가 계시는군요. 여러 가지 뭐 이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응원단이나 이런 예술단이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야기를 좀 듣거나 이런 에피소드 좀 있습니까? 이제 제가 17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응원단에 이제 저 저녁 식사를 우리가 낼 예정이어서 그때 또 좀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공연단이나 응원단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남쪽의 반응이 어떤지 이걸 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 부부장께서 요번에 온 공연단 중에서 누가 제일 좋더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심히 봤는지 안 봤는지를 묻는 거죠. 저는 김옥주라는 가수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약간 그 중에 아마 제일 연배가 높은 노래를 제일 잘하고 자주 나왔었습니다. 김옥주라는 가수. 그다음에 좀 젊은 가수들 중에는 송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두 외자가요, 송영. 외자입니다. 이 두 분이 제일 좋았고 하여튼 뭐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 가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논란. 논란이라서 좀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릉 나들이에 나왔을 때도 질문들이 글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지사님께서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냥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들거나 뭐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렇게 보려고 억지로 보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인 사람의 감정으로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 분위기가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응원단들이 응원을 하는데 매번 보실 때마다 아시겠지만 매번 나올 때마다 복장이 다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 응원 내용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해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을 자극할 수 있거나 체제 선전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배제한 거죠. 그리고 그 공연단들도 그 체제 선전이나 우리 쪽에서 거부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또 몇 번 서로 합의 이렇게 회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여겨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를 현송월 단장한테 우리 통일부에서 저건 좀 뺐으면 좋겠다. 다 뺐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가면을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만들어 갖고 나왔다는 건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말씀하신 상황이 강릉아트센터 첫 공연 때 상황 같아요. 그때도 일시 철수할 위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양보해서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려면, 예를 들어 이제 공연 중에도 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오죠. 그걸 별을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뭐 별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이제 일방적인 반공주의로 가야 될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통렬히 서로 인식해야만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에 가까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시각을 최고 결정권자가 갖고 있으면 전쟁 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좀 특히 정치권에서 좀 인식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몇 마디 잘못된 말들이 그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통렬히 인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평창 포럼에서 네네. 하신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헷갈리지 마라. 네. 평창 포럼 평양에서 열겠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네. 평창 포럼을 만드신 것과 네. 평양에서 열겠다 이 발언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 뭐랄까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그렇습니다. 느낌이랄까요? 그거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평창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창 올림픽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우선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대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더 편한 면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는 미국, 일본 다 걸려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덜 걸려 있죠. 네. 걸려 있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정부의 통제 완전 밖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하면 좀 덜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평창 포럼도 이제 올림픽 이후를 하고 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4월 마라톤 그다음에 저 축구 이것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때 그 북한의 그 대표단들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10년 전 상태, 10년 전 상태가 됐으면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데 하여튼 10년 전 상태, 10년 전 상태. 10년 전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 남북 관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을 한 후에 남북 관계가 이제 빠르게 진척됐고 뉴욕 필 네. 오케스트라가 제가 딱 10년 전 2월 26일입니다. 2008년.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 가서 공연을 했죠. 네. 그때 그때 이제 그 미국 국기가 네. 처음으로 개양되고 미국 국가가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음악 정치를 통한 1대 4변, 네. 4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같은 노동신문에서도 이제 공산당 기관지에서도 뭐 대대적인 보도를 네. 했죠. 그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차 핵실험 뒤 끝이었습니다. 네. 이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이라크, 이란, 북한을 이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핵 개발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북한 1차 핵실험을 끝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지금보다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1차 첫 번째 핵실험이었으니까 충격이 엄청난 상황이었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약 한 1년을 거치면서 양쪽에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서로 쑥스러우니까 우선 딱 앉아서 핵부터 얘기하자.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말을 누가 못 붙이는 거죠. 우선 음악 정치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제 핵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는 전 단계를 그걸 한 거죠. 그때 어떤 부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미국 정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건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겠지. 그렇지만 다 이제 다 컨트롤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 그때 거죠. 사실 뭐 2008년 MBC 사장으로서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 시즌 2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북핵 갑자기 앉아서 느닷없이 앉아서 회의가 그때도 또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즌 2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꼭 그 형태로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스포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강원도가 앞장서 하시겠다라는. 네. 그게 좀 덜 부담스럽죠. 네. 정부가 하면 이제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이제 당장 이렇게 물어보죠. 뉴욕필에다 뭐 하자 그러면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그러면 또 뉴욕필에서 미국 정부에 물어보죠.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건 인류 보편의 비정치적인 그리고 비군사적인 교류거든요. 전쟁 중에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덜 부담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미국의 태도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와 체육 교류를 통해서 그런 마지막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남북 문제는 강원도에 굉장히 삶이 직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이제 고성이나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중단이 되면서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또 이산가족 실향민도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오늘 조명균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되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뭐 좀 여기 과정에서 강원도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는 뭐 추상적인 평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평화가 돈입니다. 그냥 돈, 삶이죠. 생존입니다. 평화가. 그러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강원도의 산업의 70%가 관광인데 관광객이 안 옵니다. 그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면회를 부모님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쪽 상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불경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아주 이제 고질처럼 이게 아주 그냥 상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그걸 뭐 말할 것도 없이 폐허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도민들이 알고 그다음에 지난 70년 동안 이제 분단된 상태로 살면서 이제 그 피해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절실한 우리 강원도가 좀 나서서 적극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죠. 뭐 이산가족 찾기라든지 또 비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북쪽에서 이미 한번 거절을 했죠. 지금은 오로지 스포츠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면서 왜 이산가족을 찾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도 잘 알아봐야 돼. 알고 탐색을 해보고 그래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스포츠 교류를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슬기롭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이 친서를 가지고 온 만큼 저희 쪽에서 이제 답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지사님께서 평양 특사에 대한 야망을 밝히시죠. 아니야. 특사가 가야 된다 이거 제가 가면 안 되고요. 좀 총리급이나 좀 격이 높이 갈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아까 같은 지방 정부 차원의 일. 저는 사실은 정권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것도 별로 아니에요. 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희는 박근혜 정권이건 이명박 정권이든 이 문제는 이 끈은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오랜 신뢰를 이걸 갖고 있어서 위기 때 작동하는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너무 우리 정권이지만 같은 당의 정권이지만 너무 이렇게 딱 밀착돼 있는 건 좀 썩 부담이 크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좀 올림픽으로 돌아가면 문화 올림픽이 사실 이제 강원도의 어떤 자랑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강릉 평창만 아니라 원주나 여러 가지 타 지역 행사들도 다 같이 모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라든가 좀 네. 소개해 주시고 싶은 네. 이것만큼 좀 경험해 보시라. 네. 그런 네. 의사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이 문화 올림픽을 밴쿠버 올림픽 때부터 표방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화 올림픽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기 야외 공연장에서 이제 뭐 맥주 마시면서 공연하는 정도. 그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문화가 풍부하니까 대형 박물관에서 세익스피어를 주제로 그 전시를 하는 정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내놓는 정도가 되게, 그리고 자국 문화를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는 우선 아시아 전체, 아시아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뜻에서 눈이 없는 나라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이런 나라들의 9개 나라들의 공연단들이 다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입니다. 다른 한 대륙의 다른 나라를 전부 불러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차기 개최지들, 이제 일본에서도 지방 정부가 도토리현, 토야마현, 나가노현 세 군데서 문화공연단이 오고요. 또 중국의 차기 개최지니까 북경, 또 헛베이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지린성 이런 데서도 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범아시아적으로 저 문화공연단들을 와서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스포츠가 하나의 평화의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면, 또 문화도 평화의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7일간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의 날, 전남의 날, 경북의 날, 뭐 대전의 날, 이렇게 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단들이 와서 도지사들도 오고 시장들이 전부 와서 거기서 같이 이제 응원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가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연 숫자가 한 450개고 공연 횟수로는 1,200회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공연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뭐 하나를 꼽아주시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지금 제일 히트가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전부 예약해서 보는데 천년향이라는 게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공연 중에 예약률 1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진행되는 그 1위를 매진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놀랐는데요. 야, 이게 그 천년향은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컨셉의 한번 꼭 가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컨셉의 공연입니다. 네. 미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그거는 좀. 네네네네네네. 그 실제로 뭐 아까 버스 문제는 좀 얘기했지만, 네네. 이 KTX가 이제 뚫리면서 실제 강릉 바다를 보고 오기가 이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쉽다. 네네네. 그래서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도 지사로서도 굉장히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시고, 네네네. 앞으로 미래 비전을 고민하실 때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이 강릉 경강선의 KTX가 굉장히 역할을 하시리라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가 물류축이 되게 이제 남북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남북으로 짜진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단들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남쪽에 배치하고, 그래서 해양 국가 같은 성격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동서축이 처음으로 놓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대륙으로 가는 첫 번째 철도의 시발점이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동해 북부선으로 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저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열린 게 뭐 그냥 우리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왔다는 그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역학 구도를 이제 해양 국가 중심에서 대륙 국가 중심에서 균형점을 좀 찾아가서
그런 의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북방 정책을 펼쳐가는 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네요. 이제 시작인 거죠. 강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위로 뻗어 동해북부선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이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초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올라가서 이제 저쪽 원산으로 해서 함흥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도 이 평화특별자치도, 네네네. 고성, 뭐 여러 가지 그런 구상도 있어요. 제2의 개성공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와 맞물리면서 뭐 앞으로의 스포츠 교류와 여러 가지가 열린다면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컨셉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남북 관계를 중앙 정부가 전부 독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부가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통째로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겨도 위기 대화 채널 자체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진 거죠.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권이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4.25 체육단 하고 있는 그 채널 하나 외에는 모든 채널이 뭐 다 중단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만큼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특별자치. 제주도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우리도 남북관계만큼은 큰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체육, 문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라. 이제 그걸 요건 그냥 꾸준히 가는 거죠. 그래야 위기 관리도 되고 통일 준비도 되고 그거는 도지사한테 권한을 달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개로 좀 진입하자면 개헌 이야기랑도 연결되겠는데. 개헌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네, 개헌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좀 더 개헌보다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상상했던 거는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어떤 특수 효과가 이제 전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는데 그 외에 무형의 가치들이 더 생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그 무형의 가치들이 잘 진행돼 가면서 좀 자리 잡으면서 이 통일의 기반을 저희들이 좀 마련했으면 하는 급작스러운 통일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정리된 이런 통일을 여기서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올림픽 유치됐을 때는 다 기뻐했겠지만 사실 뭐 북측창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바깥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사실 언론들도 뭐 자원봉사 여러 가지 하고 중앙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 효과가 뭐 딱히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도지사 입장으로서 도민들이 이제 계속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실 텐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특수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여기 호텔이 5개가 새로 지어졌는데요. 그쪽은 이제 뭐 완전히 다 찼죠. 다 찼고 그다음에 콘도들도 다 찼고요. 이제 이게 아주 제일 이제 바닥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썩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이제 민박하고 이런 분들의 예약률이 지금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러고 있고 또 상가들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상가들이 좀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통제가 많고 또 이부제를 실시하니까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지도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이게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올림픽 개최 지역이 되게 그렇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그 후광 효과로 이제 뭐 막 이제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는 워낙 이제 그 특히 동계 올림픽은 작은 지역에서 열리니까
밴쿠버나 릴레이한메로 그러니까 통제가 심할 수밖에 없죠. 예약률 같은 것도 횡성이 더 높습니다. 왜 주변이 더 높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사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경기장인가요? 네.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4개 경기장이 이제 슬라이딩 센터 오늘 윤성빈이 금메달 딴 그거하고 또 스키 점프대 또 요런 스피드 스키장인데 그 경기장은 우리 도보고 뭐 좀 운영해 보라는데 그게 뭐 딴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 뭐 훈련장 외에는 그걸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상업용으로 쓰려면 그냥 우리가 그냥 거기서 타는데 얼마씩 받고 태울 수는 있겠죠. 그럼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또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체육계에 있는 선수들은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저게 우리 아시아의 유일한 경기장입니다. 일본에도 있었는데 그건 옛날 경기장에서 이제 안 쓰고 나가노 말씀하시죠? 아주 옛날 경기장에서 이게 이게 느리죠. 그래갖고 저 현대적인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일한 경기장이죠.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훈련장으로 쓸 수 있다고 봐서 전체 그 4개의 경기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연 38억쯤 되는데 이걸 좀 나누자. 이제 근데 그걸 6대4로 할 거냐, 5대로 할 거냐. 근데 차이가 뭐 큰 차이가 아니고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어서 이제 아마 곧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실제로 가리왕산 문제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전에 여쭤보게 됐는데 그 예산도 지금 원래는 용역 기간에 좀 다시 알아보고 어땠을지 그런 결과는 한 언제쯤 나올까요? 그거는 제가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워 나가니까. 근데 그것도 뭐 큰 틀에는 대개 뭐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워낙 슬로프가 가파르고 길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상업적으로 쓰려면 한 중간쯤이나 3분의 1쯤부터 이제 내려달리는 코스로 만들었으면 하는 이제 하고 또 일부는 복원하는 거죠. 이제 훼손된 환경을 이제 복원하는 거죠. 그 복원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고 그런 게 같이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러면서도 또 그것도 아주 굉장히 어떤 분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코스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를 그냥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선수들 특히 근데 있어서 그걸 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올림픽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역사의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절묘한 역사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도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역사의 절묘한 변곡점에 이렇게 모래시계 이렇게 잘록한 허리 고절에 딱 위치한 역사의 선물.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암담하죠. 그래서 이 역사의 선물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차후에 이 한반도 한민족이 번영해 나가는 토대로 씨앗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강원도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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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